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휴가철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들 어떻게 지금 가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가셨나요? 지금 사실 휴가를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남들과 뭔가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지 휴가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지금 상당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당히 시급한 그런 빠르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인드를 바꿔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 이런 주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테크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오늘 시장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자, 먼저 세미나 안내 공지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바로 1분 거리고요. 주제는요, 세미나 주제, 이젠 선택의 시간이다. 재개발 상승 지역을 선점하라. 자, 지금 재개발 계속 제가 재개발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재개발로 제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투자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재테크 중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정말 잘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면 앞으로 내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개발 상승 지역, 어디가 지금 상승 지역일까요? 재개발 시장에 물건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너무 급하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요. 아니,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움직이지 않던 그런 지역들, 물건들이 많이 남아돌던 지역들이 지금 소진이 다 돼가지고 물건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유동성, 그리고 금리, 그렇죠? 금리, 정책, 심리, 하여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자, 지금 심리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요, 매수 심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살아나고 상승하고 있어요. 자, 시장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매수자, 사는 사람들의 우위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파는 사람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됐다.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려고 내놨던 물건도 지금 안 파는 지금 상황이에요.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자,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장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악재는 이제 다 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9월달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인하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달이 돼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게 되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도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지금 올 하반기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S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죠.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CSI 지수, 즉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주택 가격의 매매가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후에 집값이 전망할 거냐 말 거냐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이하면 떨어질 것이다. 100 이상이면 1년 이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2023년도 올해 1월 달이 변곡점이 됐다. 변곡점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1월 달. 이렇게 계속 CSI 지수도 거래량과 똑같이 계속 떨어져요. 108, 102, 93. 지난해 12월 달이 93이었어요. 93, 100이야. 그러다가 1월 달이 92가 되면서 2월 달도 92, 그 다음부터 95, 3월 달, 4월 달 101, 4월 달 101, 5월 달 101, 6월 달 108, 7월 달 115예요. 115. 100을 월등히 넘어섰죠. 자, 이렇게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 즉 CSI 지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과 똑같은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CSI 지수라든지 전세 거래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량과 더불어서 거래량 지표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뭔가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시장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자, 상급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남 상구라든지 이런 상급지는 거의 정고점에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변 지역으로 확대 중이라서 올 하반기, 올 가을철 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거의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항상 그래요.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부동산 이 상승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가을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게 뭐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제가 올해 그렇게 얘기했죠.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전세란이, 하반기에 전세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매매가는 계속 동반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시장이 오히려 전세가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장이 오히려 전세란을 넘어서서 전세 대란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가을 시장은 전세가 매매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해요.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우리가 지난해 2022년도 완전히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23년도에 뭔가 올랐죠. 1월 달부터 다시 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년 동안에 더 많이 오른 아파트를, 지금까지 떨어졌다가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될까? 아니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아파트, 아직 덜 오른 아파트, 이거를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아직 덜 오른 아파트를 사야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 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아예 안 오른 아파트, 2년 전에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사면 이게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 많이 오른 아파트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아파트가 더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는 게 오히려 정답입니다. 왜? 안 오르는 것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르는 거예요.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이 집값이 어디는 엄청나게 평당 뭐 1억씩 하고 어떤 데는 평당 3천만 원. 왜 그럴까요? 똑같이 주택인데 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격차가 크게 나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은 이만큼 올랐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만큼 더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르는 지역은요, 이만큼 안 올랐어. 그러면 이게 오르는 게 아니고 거의 여전히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극화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오른다, 안 올랐다. 다들 오르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안 올랐어. 그건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수요가 다른 많이 오르는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는 곳에, 지금 많이 오른 곳에 투자해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싸다고 무조건 안 오른 데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수십 년간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 우리보다 먼저 갔던 선진국들이 다 똑같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커져서요, 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의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고요.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보다 좀 아직 소득이 낮은 그런 나라들, 즉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똑같이 우리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이 부동산 정책이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 왜? 선진국들의 그런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후진국에서 항상 받아들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양극화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연인데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예요. 양질의, 그냥 일자리, 저가의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사통팔달 잘 돼 있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문화공간, 우리 문화공간도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곳들은 계속 앞으로 비싸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양극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아까 집값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더 오를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값이 더 누가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수요는 존재해요. 단지 그게 옛날 우리 과거와 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던 그런 시절, 집값,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많은 주택을 사줄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지역들은 사줄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미래로 점점 가게 되면은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르는 곳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그런 양극화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그래서 입지 가치가 최우선 가치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지 가치가 물론 좋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성이 관건이에요. 사업성.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어마어마하게 지정해놨죠. 지금 거기 다 안 됩니다. 되는 데들은 어디만 될까요? 사업성 좋은 데만 될 거예요. 입지 가치를 떠나서 사업성이 좋은 데들은 무조건 될 거예요. 하지만 입지는 좋더라도 사업성이 안 좋은 데들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계속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여기저기 지정해놨잖아요.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재건축 계속 이 서울 전역을 지금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성이에요. 그 사업성만 보고 우리는 지금 재개발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입지 가치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지금은 뭐예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면 이제는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건축비 다 올랐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왜? 그 원자재 값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아파트 재개발을 하더라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뭐 공사비 때문에 지금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여기다 이제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왜? 사업성이 안 나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덤벼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또 공공개발이라는 거 있죠. 문재인 정부 때 공공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정이 지금 뭐 안 된 곳이 없어. 서울에 25개 구에. 근데 서울 전 지역이 지금 개발판이거든요. 정말 개판입니다. 개발판. 예. 자, 그런데 재개발은 우리한테 기회의 장이에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미래에 우리 고가 아파트 20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데들은 이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재건축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 좋은 곳은 무조건 진행됩니다. 지역 이젠 불문해도 됩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역을 불문해도 돼요. 사업성 가장 좋은 개발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자, 마인드를 바꾸면 반드시 이깁니다. 마인드를 바꾸세요. 제발 좀 바꾸세요. 떨어진다고 기대하고 고사 지내지 마세요. 그 폭락론자들처럼. 집값이 아직도 비싸서 더 떨어지면 산다?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여태까지 해왔지만은 집값이 떨어져서 산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절대 못 사요. 그때 되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때 되면 더 떨어질 줄 알고 또 더 기다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오르죠. 그럼 그때는 그때 살 걸 못 샀네. 또 못 사. 그래서 계속 무주택으로 남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거는 재테크에서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긍정 마인드입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이 부동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비관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뭐가 되든 된다, 일이 된다. 좋은 기운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락을 얘기할 때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대다수가 하락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 그리고 남들이 막 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였지만 항상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재테크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8월 7일 세미나 주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개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무조건 선점하는 전략 알려드립니다. 오십시오. 자, 부동산 투자는 메리트 없는 물건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 대선 주자로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이 부동산 쪽에 해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그래서 메리트 없는 물건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작업.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미개발지를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거기에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올해는 꼭 좋은 선택 하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